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프로함께를 진행하는 저는 양태현이고요. 오늘도 함께할 김일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 항아리 속에서 하나 뽑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그 주제가 어떤 주제로 좀 뽑아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31번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3주 진다가 12주 진다.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까요? 이거는 좀 자주 물어보는 질문 같네요. 빈번한 질문. 그 질문의 내용은 이제 진단 주수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 맞죠. 진단이 많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 정도가 심하니까 피해 보상이나 치료 기간을 포함해서 피해 보상이 이제 클 수밖에 없고, 경매 사고는 당연히 피해 보상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험회사 약관 상에는 그 진단 주가 이제 길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상해 급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금액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손해배상에서는 그 진단 기간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네. 그 보상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비골골절이나 대퇴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단이 이제 12주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장 예를 들어 가지고 파열돼 가지고 수술한 경우에는 진단이 뭐 3주, 4주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네, 4주요. 예, 4주, 예. 6주까지. 자, 그렇다면은 경비골골절 또는 대퇴골골절, 자, 뭐 우선 여기 인체 무도를 보면서 간단히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하지에 있는 뼈에 우리가 허벅지 뼈를 이거 대퇴골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에 있는 뼈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큰 뼈를 이제 경골이라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뼈를 비골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퇴골이나 경골골절인 경우 물론 여기에 위에 있는 부위를 경부라 그러고 요 가운데를 간부, 밑에 과부, 위에든 가운데든 이렇게 큰 뼈, 이런 장관골 골절인 경우에는 보통 진단 주소를 12주 진단을 보통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단은 12주 진단 났지만 사실 대부분 경우에는 장애를 인정하더라도 한시장애를 주로 인정하는 편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퇴부 골절이라든가 그 고관절 네. 골절됐다고 해서 뭐 보상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네. 유압이 안 된 경우 네. 또는 그 변형이 완전히 심해가지고 각경성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연구장이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유압이 잘 돼 있거나 네. 뭐 크게 이제 비틀림 현상이 각경성이 안 된 경우에는 한시장애로 보통 보험에서 2년, 3년 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비록 진단은 3주, 4주의 비장 파열로 비장 절제인 경우에는 연구장애는 인정이 안 되나요? 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장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그러면 오히려 진단 주수만 높다 해서 한시장애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비장 절제로 해서 연구장애로 보통 이제 15% 연구장애까지 인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진단 주수 적더라도 진단 주수만을 판단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친 부위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진단 주수에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기간이 길다고 해서 보상이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제 6주 이상, 뭐 10주 이상, 12주 이상 네네. 행사 합의와 관련된 것은 유효할지 몰라도 네. 민사하고는 전혀 별개고, 또 한 가지 이게 3주 진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차라리 목, 허리, 디스크 정도의 그 소득이 높은 사람,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그 오히려 더 12주 고관절, 대퇴부 골절보다 더 보상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전문가 이름을 하더라고요. 염자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은 염자인데 어떻게 2주, 3주짜리가 어떻게 1,000만 원 받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최소한도 보험에서 약관 상해는 염자는 일단 인정 안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염자 디스크는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애매모호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염자로 감정이가 판단을 해서 한 2년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그 가실이 좀 없거나 소득이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염자에서 1,000만 이상 정도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어떤 유튜브 쪽의 전문가들 일부 보면은 사건을 유혹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그런 드문 현상이고요. 네네. 지금 이 산주 비장절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영구자기 15% 정도가 네. 의학적으로 판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 여기서 제가 지금 제목에 나오듯이 진단하고 기간 3주와 12주 네. 3주짜리가 오히려 보상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이 사람 상당히 오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소송을 갔을 때 보험에서 약간 사고를 염자는 인정을 안 하지만 손해배상에서 감정가사들이 염절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4%뭐 이렇게 해서 2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좀 높은 경우, 가실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12주보다 오히려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단 기간하고 이 피해 보상하고는 정비례 되지는 않는다. 일치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단 기간이 길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다 이건 아니에요. 예, 어떤 장애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냐, 잠존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의학적 평가는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이제 고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이 높아서 월 평균 수입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염자장애만 나오더라도 피해 보상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송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뭐 1,000만 원이든 1,500, 2천만 원을 합의금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반 노동자라든지 급여가 적은 분인 경우에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주는 보험회사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그거는 유튜브를 진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균적인 보편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에서 혹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생각에는 염전에서 1,000만 원 받는데 네. 그러면은 저 사무실 저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사탕 발림 네, 그 전혀, 유혹에 네. 넘어갈 확률이 많죠. 맞습니다. 네, 보험회사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진단주수는 사실 말씀드린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례법 외 사고로 인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운전자비 가입이 돼 있다. 그렇다면은 진단주수에 따라서 형사비 지원금이 달라지고 또 실제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단주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벌금형이 부과할 때도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크죠. 이런 경우에는 진단주수가 영향이 어느 정도에 작용할 수 있지만은 민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단주수 이꼬르 피해 보상과 연결된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단 기간이 길다고 해서요. 민사에서는 뭐 보상금이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애가 얼마나 잔존하느냐, 네. 남아 있느냐 그 기간을 따져봐야 되고 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지. 그 행사와 민사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프로와 함께를 진행한 저는 양태현이고 같이 진행한 우리 김프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